북한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의 의미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와 향후 남북 관계에 대해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한미 정상회담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글쎄 지금 시기도 궁금하고 의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북한은 아마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런 날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이 일찍이 미국을 타격 가능한 ICBM 발사 준비가 완료됐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신형 엔진 시험 발사도 성공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젠 시점만 선택이 남은 것인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정하고 그 비핵화의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 최대 압박, 필요하면 추가적인 제재를 한다라는 합의를 했어요. 예. 결국은 북한은 보란 듯이 이런 미사일 발사, 특히 ICBM이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제 예. 오늘 나타난 북한의 고각 사거리를 봤을 때 ICBM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 셈입니다. 예. 결국 북한의 의도는 기본적으로 군사 이 미사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북한을 향한 압박으로는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다. 우리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을 계속 유지하며 나갈 것이다. 예. 또 우리 남측에 대해서도 그렇게 미국과 함께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남측의 요구에 응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거다득의 효과를 노리고 이런 도발을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일찍이 북한이 만약에 소위 얘기하는 레드라인,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만약에 뒤바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ICBM을 발사한다든지 6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전면적으로 어떤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전망을. 예, 물론 한미 공동 성명에서는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세웠거든요. 예. 그리고 그걸 위해서 모든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성명 말고 그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 예. 그리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일찍이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외교적인 방법을 택하겠지만 모든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수단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정말 북한의 이 ICBM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국이 검토한 그런 옵션도 현실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북한은 그동안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이처럼 계속되는 이런 미사일 발사는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까? 그렇죠.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틀은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 틀 안에서 하겠다. 그러나 제재 일변도만으로는 안 된다. 따라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밝혀왔고 예. 그동안 금지해왔던 민간 접촉 문제라든지 인도적 지원을 풀어왔잖아요. 그리고 북한 태권도 시범단이 무주를 방문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한 달 동안 이렇다 할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북한도 새 정부의 그런 그 요구에 뭔가 화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일말의 기대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동안 누차 얘기했듯이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제재 공조에서 이탈해서 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목소리를 이번에 냈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보면 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한미 정상이 만나서 합의한 내용도 우린 필요 없고 한국도 어떻게 보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빠져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북한은 그동안 뭐 수없이 그런 행태를 보여왔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얘기도 했고 예. 정말 대한민국, 북한은 남조선이라고 부릅니다만 남조선이 정말 우리와 대화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외세의 종속으로부터 벗어나라.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를 두고 북한이 뭐 공식적인 그런 성명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추태니 뭐 너절한 행태니 이러면서 비난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 간의 그런 공조, 동맹, 연합 연습, 주한미군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고 어쨌든 한미 동맹과 공조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측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올수록 그걸 미끼로 해서 한미 공조의 고리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지금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지금까지는 주장이고요. 이게 이제 우리 청와대는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분석을 해봐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인데 전 마지막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ICBM을 계속 쐈다고 주장을 한다면 제재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한 동호반복이 될 수 있겠는데 미국의 기조는 최대 압박과 관여고 우리는 대화와 제재인데요. 네. 일단 양립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한 가지 쪽으로 그러니까 제재 쪽으로 많이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김정은이 정말 뼈아픈 고통을 아직 덜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이제 김정은 정권을 흔들고 도저히 감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든다면 아마 그렇게 도발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고 중국도 제재를 하고 있고 미국도 제재를 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이 저렇게 도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급소를 압박하는 그런 정도의 제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 북한의 도발의 수위가 다시 말하면 ICBM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것이 ICBM이라고 확인한다면 역시 그동안 미국과 국제사회가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북한이 그런 도발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 들어갈 수밖에 없고 역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켜주거나 비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단둥은행에 대한 그 3자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북한의 그런 발표가 있은 후에 속보를 보면 중국이 좀 제대로 해서 이런 상황이 종식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통해서 좀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시도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늘 이제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또 필요한 얘기기도 하고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계속해서 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중국의 선택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요구를 들어주도록 만들어야 할 그런 필요도 같이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중국에게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란 말이죠. 또 북중 간에는 아직 군사동맹이 살아있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보호하고 그 전략적인 카드로서 유지해야 할 그런 필요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양쪽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북한이 육자 회담에 나오는 것을 거부했을 때 중국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의 밸브를 잠시 잠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사실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는 뭐 8, 90%. 예. 특히 그중에 이 에너지 문제는 거의 중국을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예. 마음을 먹기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그렇다면 중국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 예. 제3자 제재, 예. 또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철강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게 양자택일을 하라라고 요구할 가능성.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도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미칠 파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예. 좀 봐야 될 텐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이 말했듯이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면 정말 김정은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네. 그런 특단의 그런 노력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네. 그리고 북한의 이번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성공했다면서 이제 세계 어느 지역도 발사할 수 있는 핵 강국이 됐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이번 특별 중대 보도가 ICBM 발사 성공을 알리는 데 더해서 국제사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보십니까? 물론 그렇죠.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온 경제 핵병진 노선을 내려놓고 네. 국제사회 요구를 들어라. 그러면 이번 공동성명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북한이 그렇게 비핵화를 위한 그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북한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방금 문재인 대통령도 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이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그 현명한 일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고집을 한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독일을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렇게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이 중대 발표를 통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죠. 국제사회에 우리는 국제사회가 그 어떤 압박을 가해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G20에서 북한 문제를 최대 의제로 다뤄달라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최대 의제로 다루어지겠지요. 그러나 그 다루어지는 것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뭐 북한 핵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노력했어도 방법이 없지 않냐. 이제는 북한을 좀 달래고 구슬르고 그렇게 해서 일단 동결이라도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의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을 북한은 원하고 그것을 국제사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지요. 국제 외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중국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건데 G20 이제 회담에 가서는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분명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텐데 사실은 가장 중국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사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게 어느 정도 이번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건 중국 입장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그 전에 사드 문제부터 해결하자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좀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동안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혀왔지요.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결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적인 결정이다. 예.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 얘기를 했고 예. 그 기조를 사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배치 철회를 한미에 요구를 했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G20에서도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가 왜 이루어졌는가?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결국은 핵미사일을 해결하는데 중국과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국은 핵 문제를 포함한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중국을 설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저희가 그 회담 얘기까지 G20 정상회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을 좀 돌려서 미사일 얘기를 좀 해보면 아직 북한은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지금 현 상황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금년 들어서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 기술 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신형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지금 화면에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발사한 미사일들이 나오죠.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화성 12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두산 엔진이라고 하는 고출력 엔진을 탑재한 이제 화성 12호를 발사했는데 오늘 북한이 그 중대 보도를 하고 이후에 보여준 화면을 보면 과거에 화성 14, 다시 말하면 우리는 KN-14라고 불렀던 그런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을 공개를 했거든요. 결국 북한은 그동안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두 번째는 대기권 밖으로 나왔다가 재진입하는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역시 김정은이 직접 언급했듯이 미국 대륙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북한이 발사했고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정보 당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0여 분 동안 비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최대 고도가 2,000km가 넘었습니다. 2,802km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거리가 933km를 비행했다고 그러는데 그 비행 거리와 고도와 시간을 환산한다면 대략 7,000km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이것은 국제사회가 기준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해당되는 그런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는 이제 얼만큼 단두 말하자면 대기권 진입을 하는데 그 탄두가 온전히 유지가 되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히 유도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완성이 된다면 미국으로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ICBM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공개된 사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 사진만 놓고 봤을 땐 제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안에, 그러니까 저 끝에 그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기술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소형화, 경량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성공 여부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저 미사일 끝에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저 탄두 부분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를 실어서 날려보내기 위한 것인데 지금 사진만으로 과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탄두를 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날려보낸 그것을 가지고 소형화된 탄두를 실을 수 있을지 없을지 또 그만큼 소형화된 탄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또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미사일이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는 엔진도 중요한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서 밝혀지겠죠. 사진상으로 보기에는 엔진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자체로 봐서는 예. 이번에 최근에 북한이 발표한 그 백두산 엔진 신형 고출력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예. 실제 그렇다면 그 엔진이 과거에 이제 클러스터 방식으로 여러 엔진을 묶어서 발사했던 것과는 좀 다른 형태란 말이지요. 아. 그렇다면 그 엔진의 형태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엔진의 어떤 출력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는 진전됐다라고 예.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정보 당국이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만 예. 현재 겉으로만 보면 일단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